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로 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히자 윤 전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서온 윤상현 의원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윤 의원은 이게 당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논란은 어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올린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당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오늘 선거 승리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의 뿌리와 정체성이라는 선을 넘어선 안 된다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정당의 자기부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정체성은 불법 계엄 옹호가 아니라 불법 계엄 저지라고 반박한 겁니다. 양양자 의원도 윤 의원에게 즉각 출당하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배현진 의원은 자유통일당으로 가는 게 당과 김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선긋기로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론 무효화는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거는 이런 거는 우리 당의 이제 대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존중돼야 될 거로 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답변은 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미 우리 당도 아니고 이미 탈당을 하셨습니다. 제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재차 당론보다 헌법이 우선시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그나마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도록 압박을 가한 거. 압박을 가했나요? 압박을 가했죠. 그래도 애걸복걸도 하고 압박도 가하고. 근데 오늘까지 또 그거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당원에서 어쨌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은 이번 대선 기간 중에 만들어 놓은 거. 근데 오늘까지도 저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심하죠. 윤상현 의원이 기본적으로 윤핵관들과 일부 영남권의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져가지고 대선 끝난 다음에 대선 패배의 책임이라든지 당내 주도권 싸움이 더 강화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제발 윤상현 의원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당의 정체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어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근데 이게 탈당만 갖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결국 출당이나 제명을 한 게 아니라 탈당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 그 정광훈 집회에서 대독 형식으로 또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힘은 윤석열 없는 윤석열 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인적 그 쇄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용태 위원장을 꼭조각시처럼 앉혀놨을 뿐 그 주변의 인사들이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 있던 인사들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변화했다라는 이야기가 씨알도 안 먹힌다. 좀 아직은 너무 이 얘기를 하긴 이르지만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내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어떻게 되거든이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보수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옵니까? 지금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좀 암울해 보여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그만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분간 비대위원장직을 유지를 하면서 당의 개혁과 변화를 좀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받으면 내년도 지방선거 때까지 김용태 비대위 체제로 갈 것 같고 안 그러면 중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다른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함으로써 본인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끝낼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계속 주도권을 갖고 있는 윤핵관들이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당내에서 이제 노선 투쟁이 심해질 겁니다. 한동훈 개들이 이거는 전당대회 열어야 된다. 근데 윤핵관 쪽에서는 뭘 전당대회 여냐, 비대체제로 가자 이럴 거고 그 싸움이 벌어질 거고 외부적인 압박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언론을 통해서 많은 그동안 있었던 부적절한 일들이 밝혀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불법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거기에 좀 동조 내지 방조하지 예.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있고 예, 내란 수사 본격화될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그리고 예. 또 여러 가지 정권 2년 6개월 동안 좀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일들을 예. 한 것에 대해서 윤핵관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검찰이나 경찰 조사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당해산 심판을 걸 수도 있다고 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이냐 예. 그게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전망해요. 당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정당해산 심판되면 아마 당은 뭐 없어지는 건데 아니, 그 심판 말고라도 당이 깨져버리거나 뭐 분당 이런 건 좀 쉬워 보이지 않아요. 한동훈계 일부 의원들이 이거는 분당각이다. 네. 만약 전당대회를 하지 네. 않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가가지고 네. 특별히 활동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난장판적인 모습을 난장판이다. 그렇게 예.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신변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라리 당을 깨면 그나마라도 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당도 안 깨면서 집안 싸움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네. 제가 1년 전에 썼던 보수의 종말이라는 네. 책 제목이 그대로 예.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예. 결국에는 회초리로 맞을 것을 그동안 반성과 성찰 안 하면서 네. 사실상 국민과 싸워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회초리가 변해서 몽둥이가 돼서 이제는 매를 몰아서 맞는 예. 지경이 됐다고 저는 보고요.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이제는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후보를 뽑아놓고 올려놔도 끄집어 내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반복됐기 때문에 이 당에서는 경선이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이미 있고요. 예. 그럼 저는 이 당에서 대선 패배 이후에 100서나 쓸 수 있겠는가. 예.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다음 내년에 바로 지방선거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2028년까지 더 깁니다. 예. 그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은 유지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얼마 없어요. 예. 영남 기득권 지역 빼고는 예. 다 질 건데 그러면 그 안에서 아마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아마 부글부글 할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춘추전국 시대가 열리는데 3강 2약 시대가 열린다고 봅니다. 네. 3강이라는 것은 친윤 세력, 네. 친한동훈 세력, 예. 친김문수 세력. 예. 근데 김문수 세력은 정광훈 목사가 뒤에 있고 예.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가서 붙은 격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3강이 형성이 되면서 이 약은 밖에 있는 이준석 네. 의원의 개혁신당 그리고 안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 정도의 예. 소수의 개혁파 정도 이렇게 남는 모양이거든요. 예. 그럼 저는 그렇게 해서 집안 싸움 한다는 거는 완전한 자멸의 길이고 네. 아마 저는 뭐 분당의 욕구들이 아마 분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내일 예. 이제 득표율 같은 경우에 예. 만약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예. 부산 경남에서 만약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30%를 넘거나 예. 그리고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0% 넘는다.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위기감이 엄청나게 커질 그렇겠죠. 거거든요. 네. 공포감으로 다가올 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의 주류 세력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여러 가지로. 하여튼 대단히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그랬어요.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 여당은 뭐 정말 폭풍 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저 여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은. 근데 제가 볼 예. 때는 국민의힘은 지난 MB 정권 이후로 친이 네. 친박이 그렇게 10년 동안 싸우고 예. 두 전직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예. 한 분은 파면도 당했고요. 예. 그때 이후로 당의 주류는 별로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네. 친이명밖에 내지는 영남 기반의 네. 주류 세력들이 여전히 당의 주도권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 선거 패배 이후에 과연 이분들이 반성과 성찰할 것이냐. 예. 전 그것조차도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두 분 봅니다. 말씀하시는 거에서 아까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내일 승패도 중요하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어떤 모양새의 승패가 나올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나 그 승패 모양새, 각 지역별 득표. 승패 모양새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의힘의 미래에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정말 궁금합니다. 내일 그래서 선거 결과가. 그래서 신변은 지금 보시기에는 그 아까 그 3강 뭐 이중이라 그러셨나요? 3강 2약 체제. 2약 체제는 근데 일시적인 체제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체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당대회를 뭐 네. 언젠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영원히 비대위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번 지도체제가 정비는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한 지붕 안에서 여러 가족들이 사실상 각계의 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라 예. 사실상 이익을 위해서 모여 있는 집단 내지는 뭐 검찰 세력
세력들과 사실은 MB 예. 대통령과 했던 그 정치 세력의 결합이 윤석열 정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윤석열 정권의 파면 이후에 이익 결합체가 지금 해체되는 국면이기 네. 때문에 전 앞으로는 보수는 종말 외에는 저는 뭐 다른 답안지가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예. 어떻게 종말될지 여부는 뭐 선거를 통한 심판을 통해서 자연 소멸이 예.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영남자민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예. 통해서 소멸될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런 부분은 열어놓더라도 저는 뭐 더 이상 정치 세력으로서의 제대로 된 정상적인 기능하기는 전 매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전당대회가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저는 안 열릴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럼 왜냐하면은 아주 불안정한 동거는 계속될 것이다. 이 얘기인가요? 그럼 예, 거꾸로?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당대회 열면 한동훈에게 당권을 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공포감이 하나 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정권이 만약 바뀌었어. 그럼 내년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네. 예. 그러면 나는 한 또 1년 하다가 당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되네. 그거보다는 예.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내가 당대표 되면 다음번 2028년도 총선까지 내 공천권을 가지는 당대표가 되잖아. 예. 그럼 내가 전당대회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나가는 게 맞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중진 의원들 중에서 좀 이름 있는 분들이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후보를 구하기가 쉽지도 않아서 예. 비대위 체제로 그냥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나갈 후보가 벌써 떠오르거든요. 누굽니까? 뭐 원희룡 장관도 튀어나올 것 같고 예. 나경원 의원은 뭐 선거 때마다 나오시는 예. 분이고 안 나오신대. 또 안철수 의원도 예.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예. 있고 해서 저는 뭐 전당대회 열면 예. 나올 후보들은 다 늘 나옵니까, 준비되어 또? 있다. 항상 나오시던 분들이니까요. 예. 결과를 우리가 뭐 전제를 하고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계 개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세요?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지는 쪽은 상당한 그 혼란이나 그 변화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뭐 저는 뭐 상상하지 않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패배했느냐에 대한 그 책임론이 불거질 거고요. 뭐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분당이나 이런 가능성보다는 어쨌든 당내 새로운 그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 가능성보다 앞으로도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재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경우에 저는 심한 경우에 친윤 소위 그동안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이 계속 당권파 이 사람들이 그 기존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자칫하면 이제 당이 깨질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 그 밖에 있는 이준석, 그 다음에 지금 사실상 하와이 가 있는 이제 홍준표 전 시장,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등등 이러한 분들이 그 중심으로 해서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저는 이 단계 그 보수 세력의 개편이 통합적으로 갈 거냐 할 때는 친윤 그룹이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면 안에서 어떤 통합적으로 그 세력이 교체되는 그 재편이 이루어질 텐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굉장히 분열적인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이 깨질 것까지도 예상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상당수의 인사가 탈당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예. 이제 기존의 당권파들이 자신들의 그걸 내려놓지 않을 경우에 근데 아마 그 대선 결과 나오면 지도부가 그대로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저기서 나온 말실수, 한기호, 안철수, 뭐 권성동, 손학규 이런 분들은 그냥 말실수예요. 예. 왜 자꾸 나올 거야? 아니 그거는 예를 들면 저도 그 아침에도 그 유세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민주당 그 유세원들도 있고 저희들도 있는데 하다 보면 민주당 유세원들도 정정당당 이재명,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거든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듯이 뭐 하다 보면 말실수를 하니까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지는 쪽은 어느 쪽이든지 상당히 괴멸적 상황을 맞게 될 거예요, 당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만약에 졌다 그러면 그 책임론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당이 질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과 맞물리게 될 거예요. 맞물리게 되면서 그 윤석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차별화하고 탄핵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 많은 비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심각한 상황이 계속될 텐데 뭐 민주당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 좀 빼가려는 노력도 할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뭐 그 지금 재판 결과와 관계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우리 당 자체의 인원들을 좀 빼가고 그래서 굉장히 흔든 다음에 그 위원 정당에 대한 심판 청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 자체의 존립을 뭐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금 의원들 중에서는 뭐 숫자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아주 일부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뭐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다. 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분명히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이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본인 문제가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 갈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뭐 나는 여당 아니 못한다라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인위적 정계 개편인데 그게요. 인위적 정계 개편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런 방식은 과거 그 소위 삼김씨, 그러니까 2000년 노무현 정부 정도 그때까지가 거의 마지막이었다고. 그 이후에 인위적 정계 개편이 2010년 이후에는 거의 없었고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법적인 문제나 이런 의원들 경우에는 도리어 우리 당 쪽에 훨씬 더 우리 당에서 수용하기가 훨씬 더 불편한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자발적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훨씬 더 그런 논란이 없는 분들 중에 있지, 그런 그 사법적인 문제를 압박을 고리를 해서 그 어떤 정계 개편을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은 이재명 후보가 선택하는 방식은 아니다. 또 그게 검찰을 완전히 이제 수족처럼 장악하고 할 때나 가능한 건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만 하고자 하는 의원은 어떤 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이름까지 여쭤보는 건 아닌데.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는 여당만 해야 된다라는 의원들이 있나요? 그냥 농담이긴 하지만 보면은 이제 뭐 굉장히 그런 야당이 됐을 때 탄압이라든가 뭐 불편함 같은 게 있으니까 그 상식적으로 그런 것을 견뎌내기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글쎄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나갈까? 그럼 보면 보나마나 나는 내란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미 그렇게 다짐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푸시, 그러니까 아주 고강도로 밀어붙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특검 같은 것들, 뭐 김건희 특검, 뭐 명태균 특검, 그다음에 무슨 내란 특검, 뭐 이런 식으로 특검을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니까 다 통과될 것이고 특검 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뭐 대통령과 통화한 사람들이라든가 비화폰, 뭐 지금 서버 다 압수수색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 아마 초반기에 굉장히 뭐랄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마도 상당 부분 동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은 다른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농담 삼아 한 얘기도 그런 얘기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정치인인데 저분은 조카 통일돼도 서울시장은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과거의 얘기고 최근 들어와서는 그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인사 중에서 우리 당으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번에 최근에도 있지만 사실은 당내에서 거의 왕따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 당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울산의 김 의원 같은 경우가요. 김상욱 의원이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에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배제하고 쳐내는 리더십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자기 안에서 뭔가 포용적으로 그다음에 통합하는 리더십으로 갈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당우사하고 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국민의힘에서 참 그 한편에서는 좀 밖에서 보기 안타깝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당권을 가진 기득권을 요만큼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번 선거를 어떻게
뭐 승리하고 또 뭔가 변화의 발전 그 어떤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 어떤 리더십이 나올까요?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뭐 시나리오가 워낙 많아서 사실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제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상 그때 그 5월 10일 날 그 당내 이른바 당내 구테타라고 얘기되어지는 그게 무산됐을 때 그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함께 쌍거는 다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 뭐 꿋꿋하게 버티셨고 그다음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분이 다 동시에 물러나느냐 만약에 패배한다면 그리고 아니면 그 비대위원장만 물러나느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연말까지 원내대표 임기인 연말까지 나는 그대로 가겠다라고 예. 주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그 변수인데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만약에 저희가 패배를 한다면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게 좀 굉장히 마음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표차로 지느냐하고도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것들이 예상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얘기가 대선 기간 내도록 계속 나왔지만 결국은 안 된 거잖아요. 끝났잖아요. 네, 네. 앞으로 지금 본보수 진영 정기 개편 뭐 등등의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까?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강제 완주 아닌가? 네. 사실 이 생각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아까 뭐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그 개인의 성상납 리스크라든지 네. 아니면 또 명태균 리스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이제 국힘당 쪽에 명분을 만들어서 합류를 하길 바랬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것 같았는데 결국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소위 친윤 그룹들도 그냥 이준석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능력이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요런 거 자기들끼리 이제 막 머리 굴려가지고 막 사람 몰아내고 이런 거는 또 다 그쪽으로만 트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준석 씨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현실에서 그렇게 작동을 안 하거든요. 항상 근데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준석이란 존재가 어떤 식으로 또 처리가 되는가? 전 개인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가장 많고요. 네. 왜냐면 이게 단순히 그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준석 그 하버드를 딱 앞세우면서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하버드 출신도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 라면서 혐오와 막말을 자꾸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그걸 이제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일부 있어서 네. 이들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다고 전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그 존재가 어떻게 되는가,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 같은 경우에도 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따가 또 얘기 나올 리박, 그 늘봄 요 문제들이 앞으로 그들은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만이 답이란 걸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